이번에 그 김동연 후보가 여하튼 음. 경기도를 수성하면서 음. 나름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아, 보면 그럼요. 입장에서는 4 플러스 알파에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라는 거를 얻어온 거. 그거 그렇죠. 특히 또 경기도를 얻어왔다는 경기도. 거. 네. 그게 경기도 가진 상징성이 되게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한석을 가져왔다는 거 의미가 큰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라는 수도권에 한석을 가져온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돼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수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경기도 선거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선의 연장전이에요. 네. 예를 들면 김동연과 이재명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거 그냥 물리치고 본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작동했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힘이 작동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석을 하나의 광역단체장 한석을 가져왔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라는 것이야, 말은. 그러니까요. 그건 네. 이제 그 대선 2차전에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그러니까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면 제가 좀 약간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평이나 내용들은, 그러니까 경기도의 그 국민의힘 자신들의 패배는 전혀 하여튼 그 최대한 얘기 안 해요. 축소하거나 네. 아예 얘기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런 패배에 대한 그 부분을 최대한 또 부각시키는, 그렇죠. 오히려 분란을 좀 더 얘기하는,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롱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얘기를 저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 그 경기도 민주당 스스로가 크게 너무 좀 작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도를 사수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네. 있어요. 그 네. 자체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선전의 연장전 성격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던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냈다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김문호 후보가 이겼으면 네. 민주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이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김동연 후보가 사수를 함으로써 수도권 전체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 저지를 했어요. 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요. 자체로.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 경기도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촉박빙이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합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로 봐야 되고, 이 성과를 가지고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변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패배의식을 가져가면 안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폄훼하고 축소하겠죠. 국민의힘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선거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파 싸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라치기 또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전공이잖아요, 갈라치기. 네. 남녀 성별 갈라치기. 이번에는 민주당 내 개파 간의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싸워라. 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네. 당선인이죠. 이재명 당선인을 어떻게든지 폄훼하고 공격하고 이번 선거의 모든 책임을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게 이제 민심이고 네. 또 당원들의 지지도잖아요. 네. 당내에는 지금 달라요. 근데 당내 같은 개파로 아직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개파들 간의 싸움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개파들 간의 싸움을 부추겨서 민주당이 더 혼란에 빠지고 아니면 심지어는 당이 갈라지게 만드는 네. 그런 역할을 하려는 전략적 어떤 그 언어 수사, 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 언론의 또 그런 언론도 그러죠. 네, 보수 언론,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그러죠. 지금 네. 계속 계속 지금 그렇게. 어제 오늘 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그 평가와 의미도 좀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분란에 더 초점을 맞춘, 네, 부추기는 거예요. 네, 계속 그 그걸 관련된 그 의원들의 워딩을 계속 그 뭐라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보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보수 진영과 언론이 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민주당을 분란으로 더 빠뜨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네. 지금 향후 지금 국회 하반기 국회에도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다수당이죠. 다수당에 네. 위치해 있고, 충분히 야당으로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견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 입진 아직도 당연하죠. 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강력한 리더가 지금 필요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계속 혼란을 빠지고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했던 이유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강력한 리더가 네, 없어서. 네. 만약에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면 이렇게 분란 안 일어나요. 음. 비대위원장도 공동 비대위원장 둘이서 색깔이 다르고 발언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냐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네.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리더십이. 누군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일부 요즘에 어. 나오는 그 민주당 의원 일부 뭐 제가 뭐 특히 뭐 실명을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네, 네, 계속 여전히 뭐 리더는 없다고 하지만 음. 사실상 이재명 뭐 당선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예, 계속 보이지 않게 다 만들어 왔고 다 뒤에서 지휘했고 그것이 사실상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뭘 어떻게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럼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박지원 위원장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시점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만 발언 내용 자체는 저는 뭐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서 그런 발언을 하고 사과를 또 하고 한 부분은 그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용 자체는 저는 네. 비판하지 않고요. 네.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전략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이재명 후보를 또 어떻게 해든 당에서 좀 역할을 없애고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선거는 끝났고 패배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쇄신하고 변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해야 되잖아요. 지지층 떠나간 지지층이나 무관심해진 지지층을 다시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모든 예를 들어서 그 야당에 흩어져 있는 힘들을 뭉치게 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답을 아실 텐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좋든 싫든 현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리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민주당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럼 다 죽자는 겁니까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내가 계파 싸움하고 내가 서로가 계파들끼리 자기 이익을 좀 나눠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국민들은 신뢰는 떨어지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국회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로 열심히 뭉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해요. 그게 지금 잘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게 그렇죠. 지금 야당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분열이죠. 네. 근데 그 분열을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분열이 이제 이게 분열인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항상 워낙에 보면 특히 민주정당 같은 경우는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뭐 그 토론과 어떤 경쟁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또 어떤 그 후보나 아니면 그 정치 세력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나갈 텐데 지금 이 8월달이 그 전당대회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전당대회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분들의 어떤 그 행동과 그 발언을 그렇게 좀 해석하는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중요하죠. 없죠. 이게 네. 전당대회가 사실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개인적으로 아마 그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오늘 네. 오전에 네. 그 원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오늘 민주당. 오후 2시부터 지금 회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치열하게 논의가 있을 텐데 네.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 듣고 결과 보면 들어보세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일부라고 제가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미루자. 대신 전당대회 미루고 쇄신부터 하자.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당대 예정된 대로 하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 자, 소위 개파로 보면
대선 때 이 이낙연계로 분류돼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경선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 네.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의원들 그렇습니다. 중에. 네네. 물론 많은 부분 좀 희석돼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온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있습니다. 아직도 네. 이제 이낙연계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네. 이분들은 쇄신론을 앞세우면서 전당대회를 미루자고 할 겁니다. 네. 왜 그러겠습니까? 자,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럼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당선인께서 출마를 당 한다고 대표 하면.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어떤 민주당 내 전반적인 어떤 그렇죠. 흐름이나 구도에서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한 리더가 없으니까. 네, 아직은 지금 네. 네. 그리고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 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미루자고 하는 쪽은 이재명 후보를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인물을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점점 더 공격을 해서 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일부 그쪽에서 지금 그 당대표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에 나오면 질 수 질수 있다는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네. 일단 이재명을 민주당 좀 더 안 음. 좋은 이미지로 만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과 제가 볼 때 보수 언론은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왜 그러겠어요? 가장 두려운 존재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지난 선거에서 0.76인가요? 9%로 졌어요. 네. 다음에 대선 나올 걸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재명을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가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국민은 물론 홍준표, 안철수 있죠. 근데 그 두 분이 나와서 그럼 대응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좀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네. 당 대표가 왜 중요하겠어요?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습니다. 다음 총선에. 총선 공천을 갖고 공천권.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파 싸움인 거지 결국. 네.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예전에 몇 분들이 본인들의 계파를 더 확장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전당대회를 자꾸 미루면서 자기들 그룹에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만드는 전략. 네. 그 전략이 결국 저는 쇄신안을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분들이 주장한 것처럼 전당대회 미루고 쇄신 먼저 하고 전당대회 하자. 쇄신론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정말 쇄신 열심히 하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586 뭐 용태든 뭐든 이런 거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줄까요? 저는요 쇄신론 나오는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당이 더 혼란에 빠져요. 더 혼란해.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의 리더십 부재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네. 강력한 리더를 세운 다음에 쇄신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 쇄신이 제대로 돼요. 음. 지금 리더가 없잖아요. 음. 그럼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8월에 안 하려면 새로운 비대위를 또 세워야 돼요. 누구를 데려올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데려오든 누구를 데려오든. 네. 그분이 한시적으로 비대위하면서 쇄신과 개혁을 다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내부적으로 더 갈등만 커져요.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질 거고요. 네. 586 세대라고 하는 분들과 또 신진 세대가 하는 부분은 뭐 그걸 어떻게 나눌지도 문제고 네. 성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징계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 사람은 본인은 문제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박원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 모든 문제를 단시간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리더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서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는요. 계파별로 싸우다 보면 서로 자기 입장이 맞는 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쇄신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쇄신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